자, 간접손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시간적 요소의 간접손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가. 시간이 경과해도 손해가 증가되질 않아요. 이러한 간접손해를 비시간적 요소의 간접손해라고 해요. 시간의 경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시간의 경과. 자, 예를 들어서 간접손해 중에서 한번 볼게요. 자,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고가 있었어요. 자, 창고에 내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쌓았단 말이죠. 완제품을. 근데 이 완제품에 있는데 완제품이 20억짜리야. 자, 이때 20억이라는 것은 판매가액이 아니고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판매가로 보상해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죠? 판매 안 된 물건 불 싸질르겠죠. 그죠? 냉장고 하나 고쳐보고 하는데 얼마냐? 20만 원이다. 근데 그거 얼마나 파냐? 100만 원에 판다.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안 팔리면 싹 불 한번 재주고 돈 받고 또 불 질리고 돈 받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원가 개념으로 줘요. 원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보험이 우리가 보험을 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가로 보험을 재고 자산을 원가로 들죠. 재고 자산은 원가로 들어요. 근데 자, 저거 물건 팔아서 이득이 생겨야 우리가 뭐야 경상비니 월급도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세금도 내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저게 물건이 한 2달치 매출량인데 저게 불나가고 다 없었어. 그럼 원가만 해주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뭘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못 받잖아요. 자, 이 판매함으로 생기는 이득을 희망이익이라고 해요. 이 희망이익도 뭐예요? 간접손해예요. 따라서 희망이익 이걸 보험에 들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재고자산을 보험에 들겠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원가로 받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따로 희망이익을 보험에 들겠다 라고 하면 간접손해 특약을 넣는 거죠. 간접손해는 재물보험에서는 특약으로만 담보해요. 왜 그럽니까? 하는 거죠. 만약에 자, 내 차가 보험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간접손해만 렌트비만 든다고 생각해 봐요. 차가 나왔는데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없어서 내가 돈을 수리를 못하고 렌트를 계속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보험회사가 계속 렌트비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의 직접 손해를 담보하지 않으면 간접 손해는 별도로 하지 않아요. 직접 손해를 담보하지 않으면 간접 손해만 담보하는 보험이 없다는 거죠. 자, 공장이 하나 있어요. 재건축하는데 100억 들어요. 근데 간접 손해, 내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 생기는 손해를 담보한다는 거죠. 근데 재건축 비용은 안 들고 간접손해만 들다. 그럼 어떤 문제 생겼어요? 나중에 재건축비 없어서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계속 간접손해만 주세요. 그리고 2년, 3년 계속 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보험회사 망하죠.
그러니까 간접손해는 직접 손해를 담보하는 경우만 간접손해를 특약으로 넣는 거예요. 간접손해만을 담보하는 보험이 없어요. 직접 손해에 반드시 특약으로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도가 수리할 돈이 없다면 간접손해가 무한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익보험은, 희망이익보험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늘어난 손해가 아니고 있던 재고 나가려는 거 아니라 한번 타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공장에서 물건을 못 만들어서 생기는 손해는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죠. 이걸 시간적 요소의 간접 손해다라고 해요. 시간적 요소의 간접 손해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불가동 손해, 그 다음에 기업 중단 손실인 거죠. 자, 이 시간적 요소의 보험은 자,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소득이 500만 원이야. 근데 교통사고 났어. 근데 500만 원을 계속 주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계속 누워 쉬고 있겠죠. 산재 환자들이 내가 일당 15만 원 받았다. 그럼 거기에 73%를 인정해요. 근데 사무생활 목수인 사람이 22일간 근무하기 쉽지 않거든요. 15만 원을 22일 근무한 걸로 해서 70% 줘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끝까지 개기려고 하는 거죠. 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간접 손해를 걸어서 물건 열심히 팔아가지고 판매를 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을 매달 주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인부들한테 야, 한 2시간 하고 해. 쉬었다 해. 왜 빨리 해? 그러겠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보험은 굉장한 도덕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고 나자마자 손해가 딱 정해져 있는, 손해가 확대할 가능성이 없는 보험은 그냥 관계없는데 이 보험은 계속 누적적으로 시간이 경과했다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기간 안에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보상 기간의 설정입니다. 3개월치만 해주겠다. 6개월치만 해주겠다. 그 공장 건설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럼 6개월치밖에 안 주겠다는 거죠. 그 기준을 잡는 게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보험회사와 둘이 협약해서. 보험회사가 봤었는데 한 3개월이면 충분히 공장 할 수 있는데 1개월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인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기간만 보상해 주겠다. 그 이후 사고는 보상 안 해주겠다. 건축기간 이런 걸 고려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또는 뭐 12개월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이게 보상기간의 설정이에요. 자, 보상기간을 설정하는 이유 알겠죠? 그래도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손해를 다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기간 동안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겠죠. 그러니까 손해의 일부만 줘요.
손해의 일부만 줘. 자, 디덕터블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디덕터블을 처음에 디덕터블하고 나머지 디덕터블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쯤 오면은 이제 디덕터블 금액이 없으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해액의 30%를 디덕터블 한다. 이걸 갖다가 디덕터블인데 이거를 파티시페이션 퍼센테이지 디덕터블을 적용하는 거예요. 보통 30%, 40% 이렇게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매출한 금액의 60%밖에 안 해주겠다는 거죠. 40%는 네가 부담해라. 그러니까 됩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40%만큼을 매일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일해서 빨리빨리 돈 벌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비율 공제 방식을 쓰는 거예요. 보증보험에서, 기업 휴지보험에서. 이 참여 비율 공제 방식을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손해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에서 써요. 무슨입니까? 의료비. 의료비에서 뭐입니까? 10%. 의료비 10%를 디덕터블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료비가 뭐 계속 많아질수록 지도 디덕터블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디덕터블 금액도 지금 적다고 얘기하죠. 디덕터블 금액도 20, 30%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보험회사가 난색을 표현하고 있죠. 왜? 90% 줬다가 80%, 70%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반감이 있겠죠. 옛날에 100% 줬어? 더 그전에는 뭐랍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다 해줘도 또 줬어. 그런 보험을 팔아놓고 나중에 그거 해약하고 오면은 수당 주고 그랬어 또.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보상기간이라는 거죠. I'm not the period이라는 거, 그 다음에 participation deductible이에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자,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사고가 나면 손해를 자꾸 확대시키려고 하겠죠. 어떻습니까? 사고 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최고로 잘 벌었을 때, 그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우리가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얼마나 벌었어요? 한 700원 걷더니 언제? 4년 전에 한 번, 한 달. 그냥 700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마이너스 500. 근데 보험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700 그러면 보험료 팍 때리겠죠. 보험료 올라가니까. 700에다 보험료 팍 때리면 아니야 200. 그러니까 기평가보험으로 이루어진다. 왜? 사고 난 다음에 이익 평가를 하면 자꾸 부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전에 기평가보험으로 이용해서 사고 전에 그 사람의 뭘 보겠습니까? 매출 이걸 싹 분석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평가보험으로 운영한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간접손해에서 우리가 시간적 요소의 간접손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수를 보면은 자, 시간적 요소의 간접손해를 보시면 사업 중단 손실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발적 사업 중단 손실이라는 거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여기서 중간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서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자기 회사에서 사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회사는 전혀 사고가 안 났어. 근데 원자재 공급한 데서 사고 나가지고 원자재를 공급을 안 해. 그거 어떻습니까? 원자재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우발적 기업 중단 손실보험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회사가 불났어. 완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납품을 못 받아줘. 그래서 같이 놀아야 되잖아. 응? 이런 것들을 우발적 우리가 사업 중단 손실이다. 자, 비용보험이 있는데 비용보험은 뭐냐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화재가 났어. 그런데 A라는 회사에 서로 거래처가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라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내 제품으로 조금 좀 바꿔가지고 거기서 어떻든 생산을 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최소한 고객들한테 신뢰를 버리지 않고 제품을 최소한의 공급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이 망했다, 기업이 뭐 문제 있다 이런 거는 덜 할 거 아니에요.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 이거죠. 그럼 그때 들어갈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보험회사 주겠다는 거죠. 왜? 그걸 안 했으면 뭐가 더 컸을 거니까. 간접 손해가 더 컸을 거니까. 그래서 그 비용 담보는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위험관리 책들을 보면요. 그러한 계약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를 다운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이 이렇게 셋이서 사장이 있어요. 유사업체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그런 계약 하기 싫다. 그러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월 보험료가 막 한 300 그런 거예요. 둘이 가서 얘가 화재 나면 우리 라인을 빌려줄 거고 내가 화재가 나면 얘 라인을 빌려가지고 둘이 상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료 3분의 1로 다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 다운시키기 위해서 상호 협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협정을 이행을 못하면 그 사람이 페널티를 무니까 반드시 라인 빌려줘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오후에 6시까지는 내가 쓰고 7시부터는 네가 써라. 밤새 작업하는 거죠. 기계는 밤새 돌려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막 가동을 해가면서 공상 지을 때까지 가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가 간접 손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위험관리 하실 때 위험관리하면 그런 계약을 얼마큼 해오느냐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올 모든 제품을 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B 회사는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근데 사고만 안 한다 그러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단독 계약해서 거기서 싹 가져오니까 편하고 거래처도 편하고 싹싹 가져오니까. 근데 사고 나면 꽝이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2개, 3개의 계약을 요구를 하죠.
그래야 보험료를 다운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운시키려고 계약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한 군데서 사고 나서 문제 생기더라도 그쪽에서 더 갖고 오니까 간접손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비시간적 요소의 간접손해 이익보험 아까 얘기했죠. 자, 원돈손사보험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물건이 손상돼 버릴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외상보험이라는 것은 외상 장부가 다 타버렸어.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손해보는 거 외상보험이라고 그러죠. 자, 기후보험, 날씨보험은 웨더 인슈런스라고 하는데요. 웨더 인슈런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박보험, 농작물 보험이에요. 그러면 날씨보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행사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행사. 야외에서 행사하는 거 있죠? 마이클 잭슨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데 보험을 그날 비가 와서 만약 행사를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행사를 못 해. 그때 들어가는 보험료가 그날 비 오면 보험회사가 주는 돈이 350억짜리 들었대. 20년 전에. 그래서 굉장한 파워.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거 관계없죠. 내가 뭐 공연 못 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지. 그 사람은 참 그만큼 파워가 있었던 거지.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